현재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한글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매일 한글을 사용하지만 이 글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403년 늦가을 한양 작은 사랑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아버지 김우는 갓난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정종편에 섰다가 몰락한 집안, 또 아들이 태어났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수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지키고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었지만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외할아버지 예문관 대제학이 손자를 찾아옵니다. 갓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의 눈빛 범상치 않구려. 5년 후 어린 수성은 외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할아버지, 이두와 향찰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행이 대답합니다. 우리말을 한자로 억지로 적으려 하기 때문이란다. 마치 큰 사람의 옷을 작은 아이에게 입히는 것과 같이. 어느 날 저작거리 한 농부가 관아의 방을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날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관리가 소리칩니다. 한자를 모르면 어찌 알겠느냐. 그날 밤 수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글은 배우기 어려워야 하는가? 왜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쓸 수 없는가? 10살이 되자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사서 삼경을 줄줄 외우며 신동으로 불리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5세 수성은 결심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출가하고 싶습니다. 김운의 손이 멈춥니다. 긴 침묵 후 묻습니다. 학승이 되겠다는 것이냐? 예.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외할아버지 이행이 양주 회암사를 찾아갑니다. 함어당 기화 스님을 만나 말합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문자와 언어의 길을 갈 아이입니다. 기화 스님이 수성을 꿰뚫어 봅니다. 들어오너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깎이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신미는 눈썹 사이에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회암사의 새 승려가 탄생합니다. 기화 스님이 가르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속 부처의 음성을 듣고 언어의 구조를 깨달아야 한다. 신미는 범자를 처음 봅니다.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 중심의 문자.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습니다. 1407년 태종의 억불정책으로 회암사가 위기를 맞습니다. 기화 스님은 봉암사로, 신미는 법주사로 흩어집니다. 법주사에서 운명의 만남이 기다립니다. 신미 스님이십니까? 저는 수미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법명도 비슷한 도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약속합니다. 대장경을 함께 읽읍시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경전을 읽고 토론합니다. 수년 후 대장경 전체를 독파합니다. 수미는 선의 길로, 신미는 교학과 언어 연구의 길로 나아갑니다. 신미는 가평 운악산 현등사로 향합니다. 깊은 산중 작은 선방에서 홀로 정진합니다. 범자 50자를 하나씩 연구합니다. 카카카카 아설순치 후 오음의 체계로군. 발음 위치에 따라 소리를 분류하는 인도의 성명기론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밤마다 범어, 경전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신미의 범어, 발음은 완벽합니다. 티베트어, 몽골어, 파스파 문자까지 섭렵합니다. 복천사로 거처를 옮깁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전적이 모인 곳 수천 권의 경전이 기다립니다.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또 읽습니다. 특히 범어 원전과 한역본을 비교합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혼잣말을 합니다. 아, 오. 우리말에도 모음 있고 기역, 니은, 미음, 자음이 있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동생 김수온이 찾아옵니다. 출가하지 않고 과거에 급제한 동생. 형님, 유신들은 불교를 배척합니다. 신미가 답합니다. 진리는 불교냐, 유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지. 1440년대 초 효령대군이 신미의 소문을 듣습니다. 범어와 성명하게 통달했다니 한번 만나보고 싶소. 20여 년 만에 산을 내려옵니다. 효령대군과 불경을 논하며 범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범자는 발음기관의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의 눈이 빛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도 그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미가 답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옵니다. 1444년 봄, 세종은 눈병과 당뇨로 고통받습니다. 청주 초정 약수로 요양을 떠납니다. 세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문자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어려워 백성들이 억울함조차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종이 밀명을 내립니다. 신미 스님을 은밀히 이곳으로 모셔오라. 며칠 후 밤 촛불만 켜진 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역사적 만남의 순간입니다. 세종이 먼저 묻습니다. 스님, 범자가 소리 글자라 하던데 그것이 무엇이요? 신미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범자는 50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만드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라는 소리는 자음 K와 모음 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반자와 만자라 부릅니다. 세종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과도 기역과 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소? 밤새 대화가 이어집니다. 세종은 자신이 구상한 초기 문자 체계를 보여줍니다. 신미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전하,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창조입니다. 세종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하오. 스님의 도움이 필요하오. 신미가 아설순치 후 오음 체계를 설명합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아음, 혀로 내는 설음, 입술로 내는 순음, 이로 내는 치음, 목구멍 깊은 곳에 후. 함께 도표를 그립니다. 기역, 키읔은 아음, 니은, 디귿, 티읕은 설음, 미음, 비읍, 피읍는 순음입니다. 세종이 설명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스도. 가획의 원리를 논의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더하면 쌍기역이 됩니다. 세종이 감탄합니다. 오묘하도다. 신미가 지적합니다. 전하, 모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신 것은 아니신지요. 범어에서는 모음이 자음만큼 아니 더 중요합니다. 모음을 7개에서 11개로 확장합니다. 신미가 천지인 삼재설을 제시합니다. 아래하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세종이 깨닫습니다. 아는 이와 아래아가 합친 것이고 오는 아래아와 의가 합친 것이로군. 종성부용 초서. 받침은 초성을 다시 쓰면 돼요. 신미가 무릎을 칩니다. 천재적이십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밤새 작업한 종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종과 신미, 한글 창제의 핵심이 완성되었습니다. 1444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언문 창제를 중지하소서. 우리 조선은 중화의 제도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지시옵니다. 세종이 경노합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 만드는 글자를 감히 오랑캐의 지시라 하는가. 최만리가 더 나아갑니다. 더욱이 승려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그날 밤 세종이 신미를 부릅니다. 스님, 유신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미가 답합니다. 전하, 흔들리지 마소서. 한자는 중국말을 적기 위한 것입니다. 새 글자는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신들을 설득하려면 더욱 완벽해야 하오. 철학적 근거를 탄탄히 해야 하오. 신미가 현등사로 돌아가 은밀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극락전 뒤편, 선방, 붓을 드는 신미, 정음 28자, 각자병서, 제자애를 집필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붙는 모양이다. 밤마다 촛불 아래 집필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원고가 완성됩니다.
신미는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전하의 공이다. 나는 다만 도왔을 뿐이다. 은밀히 한양으로 향합니다. 전하,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이 원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소, 스님. 이것으로 우리 백성들이 글을 읽게 될 것이요. 1446년 9월 경복궁 근정전. 세종이 선언합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다. 서문이 낭독됩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28자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신미의 이름은 없습니다. 승려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현등사에서 소식을 듣는 신미,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게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양대군이 신미를 찾아옵니다. 스님, 불경을 한글로 번역합시다. 석보상절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시옷덕은 이 가로 옆퍼디고 신미가 읽고 수양대군이 적습니다. 1447년 석보상절이 완성됩니다. 한글로 쓰인 최초의 산문, 한글 보급의 핵심 도구가 탄생합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병상에 눕습니다. 신미를 불러라. 병상 곁에 무릎 꿇은 신미, 세종이 가까스로 손을 내밉니다. 과인이 만든 글자, 잘 지켜주시오. 백성들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읽게 하시오. 신미가 굳게 다짐합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세종이 미소 짓습니다. 스님을 만난 것이 과인의 큰 복이었소.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신미는 밤새 영전 앞에서 독경합니다. 세종과의 마지막 약속을 가슴에 새깁니다. 1453년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합니다. 신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불교 부흥과 한글 보급에 전념합니다.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합니다. 스님께서 주관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시오. 신미는 동생 김수홍과 함께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주요 경전이 모두 한글로 번역됩니다. 1461년 능엄경언회가 완성됩니다. 전하, 1000년 넘게 한자로만 읽던 불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왕 세종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1464년 오대산 상원사 중창 불사. 신미는 한글로 권선문을 작성합니다. 부처를 바라보며 시주하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가난한 백성들도 시주에 동참합니다. 한글이 백성들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1468년 세조가 임종을 맞습니다. 신미가 독경하며 극락왕생을 빕니다. 세종, 세조. 한글의 역사를 함께 만든 두 왕이 모두 떠났습니다. 1479년 겨울 77세의 신미가 상원사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글을 지켜라. 나를 기억하려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글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1480년 봄, 신미는 좌선 자세로 입적합니다. 나무아미타불, 78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신미의 부도가 복천암에 세워집니다. 훗날 이 부도는 역사 속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보상절, 능엄경언회, 법화경언회.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여성들이 편지를 쓰고 평민들이 시를 짓습니다. 모두 신미와 세종이 함께 만든 한글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혼자 만드셨다는 신화만 남았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학자들이 신미의 역할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됩니다. 신미는 천상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공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백성들이 글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접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2026년 오늘도 수천만 한국인들이 한글을 쓰고 읽습니다. 그 한 획 한 획에 신미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국이세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다. 신미대사의 삶은 그 자체로 이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 하나하나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신미대사의 학문적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영웅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단순화되지만 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글은 세종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왕실 가족, 집현전 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미대사 같은 숨은 조력자들이 함께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신미대사의 이름이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다 해도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읽는 이 글 한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미대사 1403년부터 1480년까지 한글의 숨은 설계자.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글은 영원히 계속됩니다.